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사람 공부방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식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엄마 바쁘니까 나중에 통화해요라는 짧은 대답만 듣고 끊긴 적 말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사람들과 관계 맺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이 조금씩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분명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았는데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말이죠.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늘은 우리가 미처 알아채지 못했던 관계의 비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침묵의 언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만난 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70대 초반의 김 선생님은 평생 성실하게 사셨던 분입니다. 자식 셋을 훌륭하게 키우셨고 이웃들과도 원만하게 지내셨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식들의 전화가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에도 얼굴 보기가 어려워졌고 손주들은 할아버지를 만나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김 선생님은 억울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난 항상 자식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하지만 며느리와의 대화를 녹음해서 들려주자 김 선생님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말들이 얼마나 상대방을 막막하게 만들고 있었는지를 처음 알게 되신 겁니다. 우리는 대화를 할 때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잘 압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말하지 않는 것, 즉 침묵의 순간입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말을 할 때가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듣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 침묵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계속 말을 이어가십니다. 상대방이 뭔가 말하려고 입을 열기도 전에 다음 이야기를 꺼내시죠. 그래, 그건 그렇고 말이야. 라는 말로 주제를 바꿔버리시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사실 우리 세대는 침묵을 불편하게 느끼도록 교육받았습니다. 대화 중 침묵이 흐르면 뭔가 어색하다고 생각했고 그 공백을 빨리 채워야 한다고 배웠죠. 어른이 말할 때 아이는 조용히 듣기만 해야 했고 대화라는 건 결국 어른이 가르치고 아이가 받아들이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침묵을 대화의 일부로 여깁니다. 상대방이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주는 것, 감정을 소화할 여유를 주는 것이 진정한 경청이라고 배웠거든요. 제가 만난 또 다른 어르신 박 여사님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박 여사님은 딸과의 관계가 몹시 좋지 않았습니다. 딸은 엄마와 통화하는 것조차 피했고 만나자는 제안도 번번이 거절했죠. 박 여사님은 상처받으셨습니다. 내가 딸을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희생했는데 이렇게 나를 대하다니. 하지만 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전혀 다른 그림이 나왔습니다. 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제 말을 들어주신 적이 없어요. 제가 뭔가 말하려고 하면 항상 엄마 이야기로 넘어가거든요. 제 고민을 털어놓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 때는 말이야. 라며 엄마 경험담만 늘어놓으세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듣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음에 내가 할 말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요즘 회사에서 힘들어요라고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힘든 감정을 느끼려 하기보다는 그래도 내가 어릴 때는 더 힘들었어 같은 반응을 준비하고 있죠. 이건 경청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말하기 순서를 기다리는 것일 뿐입니다. 침묵의 언어를 배우는 첫 번째 단계는 참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말을 마쳤을 때 바로 대답하지 마세요. 3초만 기다려보세요. 그 3초 동안 상대방은 자신이 한 말을 다시 생각해 볼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이해할 시간을 얻게 되죠. 이 작은 침묵이 대화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상대방은 아, 이 사람은 정말 내 말을 듣고 있구나라고 느끼게 되거든요.
두 번째 단계는 반영하기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돌려주는 겁니다. 손주가 학교에서 친구들이 나를 놀렸어라고 하면, 그래, 요즘 애들은 말이야. 라고 시작하지 마세요. 대신 친구들이 널 놀렸구나. 그게 많이 속상했겠다라고 말해보세요. 이게 반영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내 경험이나 판단으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감정을 인정받았다고 느낍니다. 세 번째 단계는 질문의 기술입니다. 우리 세대는 질문보다는 조언을 하는데 익숙합니다. 이럴 땐 이렇게 해야지. 내가 해봐서 아는데 말이야 같은 말들이죠.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조언보다 질문을 원합니다. 그래서 넌 어떻게 하고 싶어? 내가 생각하기엔 뭐가 문제인 것 같아? 같은 질문 말입니다. 이런 질문은 상대방에게 스스로 생각할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들의 능력을 믿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죠. 저는 이 방법들을 김 선생님께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무척 어색해 하셨죠. 3초를 기다리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계속 뭔가 말하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한 달 정도 연습하시더니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전화를 걸어왔고 손주들이 할아버지와 통화하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김 선생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이 이렇게 강력한 도구인 줄 몰랐어요. 내가 말을 줄이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더 많이 다가오더라고요. 박 여사님의 경우도 비슷했습니다. 딸과의 대화에서 의식적으로 침묵을 연습하셨습니다. 딸이 엄마 요즘 육아가 너무 힘들어요라고 하면 예전 같으면 그래도 너는 하나만 키우잖아. 엄마는 셋을 키웠는데 라고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3초를 기다리신 다음 많이 힘들구나. 어떤 게 제일 힘들어?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딸이 30분 넘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더랍니다. 박 여사님은 그저 듣기만 하셨어요. 가끔 그랬구나. 많이 속상했겠다 같은 짧은 반응만 보이셨죠. 통화를 마친 딸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엄마, 오늘 엄마랑 통화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고마워요. 침묵의 언어를 배우는 것은 단순히 말을 줄이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공간을 주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이 펼쳐질 공간, 감정이 표현될 공간, 그리고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는 공간 말입니다. 우리가 계속 말로 그 공간을 채우면 상대방은 자기 자리가 없다고 느낍니다. 결국 떠나가게 되는 거죠. 인간관계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대화는 말이 많은 대화가 아니라 침묵이 편한 대화다. 서로가 말하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은 관계, 그게 진짜 가까운 관계라는 겁니다. 우리 세대는 침묵을 두려워하도록 배웠지만 이제는 침묵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침묵 속에서 진짜 대화가 시작되거든요.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해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째, 누군가와 대화할 때 상대방이 말을 마치면 3초를 세어보세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대답하세요.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마치 대화가 끊긴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그 3초 동안 상대방의 말이 당신 마음속에 스며들 시간을 갖게 되죠. 둘째, 하루에 한 번은 조언 없이 듣기만 하는 대화를 해보세요. 누군가 당신에게 고민을 털어놓으면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라고 말하고 싶은 충동을 참으세요. 대신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내 마음이 이해가 되라고만 말해보세요. 상대방이 조언을 구하면 그때 말하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조언을 원하는 게 아니라 공감을 원하거든요. 셋째, 질문으로 시작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요즘 어때? 라는 질문 하나가 30분짜리 의미 있는 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힘든 일 있어? 요즘 뭐가 제일 즐거워? 내 생각은 어때?
같은 열린 질문들을 사용해 보세요. 이런 질문들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세계를 펼쳐 보일 기회를 줍니다. 넷째, 당신의 경험담을 말하고 싶을 때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나도 예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라고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이 이야기가 정말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까? 아니면 그냥 내가 말하고 싶은 걸까? 만약 후자라면 그 말은 참으세요. 당신의 경험은 소중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상대방의 경험이 더 중요합니다. 다섯째, 대화 중에 휴대폰을 보지 마세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말하고 있을 때 휴대폰을 보는 건 내 말은 내게 중요하지 않아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휴대폰을 치우고 상대방의 눈을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당신이 진심으로 듣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침묵의 언어를 배운 사람들의 삶은 놀랍게 변합니다. 제가 상담한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말을 잘해야 관계가 좋아진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말을 줄이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내 주변에 더 많이 모이더라고요. 이제야 알았어요. 사람들은 내 말을 듣고 싶어 한 게 아니라 자기 말을 들어줄 사람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또 다른 어르신은 손주와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엔 손주가 오면 제가 계속 이야기했어요. 공부 열심히 해라 할아버지 말 잘 들어라. 옛날엔 말이야. 그러니까 손주가 할아버지 집 오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거의 말을 안 해요. 대신 손주가 하는 게임 이야기를 그냥 들어줍니다. 뭔지 하나도 모르겠지만요. 그랬더니 손주가 먼저 찾아오더라고요.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면서요. 침묵의 언어는 관계를 치유하는 마법입니다. 멀어졌던 사람들을 다시 가까이 오게 만들고 서먹했던 관계를 편안하게 만들어주죠.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이게 당신 자신도 편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계속 뭔가 말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면 대화가 훨씬 즐거워집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즐길 수 있게 되거든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평생 익숙했던 방식을 바꾸는 건 언제나 어렵죠.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하고 실수도 많이 할 겁니다. 저도 처음 이 방법을 배울 때 며칠 동안 정말 힘들었습니다. 3초를 기다리는 게 3시간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계속 연습하니까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이제는 침묵이 불편한 게 아니라 오히려 편합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당장 시작해보세요. 오늘 저녁에 가족과 통화하시면 평소보다 절반만 말씀하세요.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정말로 들어보세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감정을 담고 있는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느껴보세요. 한 번만 해보시면 압니다. 침묵이 얼마나 강력한 도구인지 말입니다. 침묵의 언어를 배우는 건 단순히 대화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이건 사랑의 언어를 배우는 겁니다. 상대방을 진정으로 존중한다는 건 그들에게 말할 공간을 주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과 감정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당신이 그저 말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들을 이해하고 싶어서 대화한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90세가 넘으셨는데도 동네에서 가장 인기가 많으셨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그 할머니를 찾아왔고 아이들도 할머니를 좋아했죠. 비결이 뭐냐고 물었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냥 듣는 사람이지. 사람들이 원하는 건 누군가 자기 말을 들어주는 거야. 그게 다야. 그 할머니는 침묵의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옛날 방식에 익숙하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변화는 언제나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자식들이 더 자주 연락하고, 친구들이 더 편하게 다가오고, 손주들이 당신과 시간 보내는 걸 즐거워하게 될 겁니다. 침묵의 언어. 이게 바로 진짜 관계의 시작입니다. 미국의 작가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듣는 법을 배우는데 2년이 걸렸고, 말하는 법을 배우는 데는 평생이 걸렸다. 듣는다는 건 단순히 귀로 소리를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그들의 세계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경청이고, 이게 침묵의 언어입니다. 첫째,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말을 참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둘째, 듣는다는 건 사랑의 표현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줄 때 그 사람은 사랑받는다고 느낍니다. 셋째, 관계는 말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깊어집니다. 편안한 침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가까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당신의 대화 방식을 바꿔보세요. 말을 절반으로 줄이고 침묵을 2배로 늘려보세요.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상대방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당신이 평생 놓쳤던 소중한 이야기들이 거기 있을 겁니다. 침묵의 언어를 배우는 순간 당신의 인간관계는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더 깊고 더 따뜻하고 더 진실한 관계로 말입니다. 아쉽게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경험담을 댓글로 참여해주세요. 다음 주제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사람 공부방이었습니다.